자, 이제는 1단계 개념을 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 개념을 정립하는 가장 표준적이면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누가 제시하고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공신력 있는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교과서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개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바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 그래서 개념을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준비 단계를 2가지 정도로 놓고 있는데 학생들은 보통 이 2가지 단계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수학 공부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2단계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확인 학습.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디까지 나에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자기가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배웠던 개념들이 마스터가 되어 있었는지, 혹은 이제 너무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만 머릿속에 떠오른다든지, 그런다면 앞으로 진도 나가면 안 되지. 먼저 다 떠오르고 익힌 다음에 진도가 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통 학생들 대단원 있으면 넘겨버리고 소단원 있으면 넘겨버리고 바로 이제 뭐 예제, 유제나부터 문제부터 풀어보려고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맨 처음에 전 단원, 그 전에 필요했던 개념들에 대한 확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했었지라는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공부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로 또 뭐가 필요하냐? 학습 목표. 내가 발음 혀가 짧아가지고 이게 발음이 안 되는데, 학습의 목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단원을 다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려면 무엇에 대한 것들이 대답이 될 수가 있어야 되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을 이해한다, 무엇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안 읽죠. 보통 안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과서가 그걸 괜히 써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써놓고 나면 내가 이 단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의문점을 계속 머릿속에 놓은 채로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다 보면 훨씬 더 개념이 제대로 익혀나가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준비 단계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잡아나가는 정말 핵심적인 단계가 드디어 시작을 딱 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 강의가 좋을까요? 자습이 좋을까요?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개념을 익히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강의가 좋을까? 제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강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강의만 들을래? 자습을만 할래? 라고 하면 자습만 하는 게 확실히 완벽하죠. 자기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때문에 자습이 좋고, 강의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돼? 강의에만 의존하면 금방 기억이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잡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 아니지. 강의와 자습을 활용하는 것, 자습을 동시에 써먹을 수도 있지. 그 어떤 수학 공부하는 파트 중에서 개념 파트만큼 강의가 중요한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에서는 강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를 가장 항상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자, 미분이다. 미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딱 공부를 하고 싶어요.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데 미분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되게 거대한 주제를 이제 딱 시작을 해나가는, 이렇게 딱 문을 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벅차오르기도 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책 보면서 자, 미분이 뭐지? 자, 미분의 정의가 여기 써있네? 그럼 미분의 정의가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에는 뭔가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선생님이 미분은 어디다 써먹는 것이며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발견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배경을 깔아주고, 자, 오늘 한번 미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미분의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느냐? 강의에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주게 해줍니다. 사실 수학의 개념이라는 게 그냥 정의만 외운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정의 안에 담겨있는 의미, 이것이 어떻게 변형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안에 담겨있는 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필연적인 설명까지, 그 행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학생들이 사실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학생들이라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탁월한 친구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 친구들도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확실히 강의가 좋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개념을 잡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되게 많이들 틀렸던 케이스들을 선생님들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주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고 하는데, 혼자 자습하는 친구들은 그걸 틀린 다음에 실수한 다음에 문제에서 틀린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개념을 잡아나갈 때는 자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복습이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는 상당히 괜찮다. 알겠죠? 개념 파트만큼은 강의의 도움을 받자. 그래야 행간도 이해할 수 있고 주의사항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강의의 도움을 받아라가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행동 패턴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설정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미분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한다고 칠게요. 미분의 정의가 있으면 거기에 고정점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고정점이 분명히 써있기는 써있는데, 항상 고정점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마인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에서 짚어주면, 아, 이럴 땐 항상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런 유사한 상황이 등장했을 때, 아, 항상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라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풀이가 좀 더 쉬워지는, 앞선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을 익힐 때 행동 양식까지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에서는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행간의 의미와 주의사항이나 행동 패턴들을 잘 설정해 나가는데, 특히 요 파트는 놓치기 되게 쉽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라도 이럴 때 항상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게 올바른 개념 공부가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적분 파트보다도 보통 뭐 기하 파트라든지 아니면 순열조합이 들어가 있는 확률 통계 파트라든지 그쪽에서 행동 패턴이 더 중요한 경우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할 때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보실 내용도 하나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볼 내용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별로 안 재밌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적 배경. 자, 이거 누가 설명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해지게 된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이 안 나오죠. 수학 시험을 치는 거지 수학사 시험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사적으로 누가 몇 년도에 뭘 발견했는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얘기들을 강의를 듣다 보면 주변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교과서에도 보시면요, 옆에 조금 써 있어요. 사람 이상한 늙은 사람 얼굴, 옛날 사람 얼굴 하나 그려놓고 몇 년도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쵸? 그거 왜 써놓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지금 이 개념이 언제 어떻게 잡아졌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잡을 때 아무래도 주변적으로 도움이 돼요. 근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읽다 보면 뒤에 이런 거 써 있거든요. 뭐 생각해볼 거리 이러면서 활용 사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희한한 사진 같은 거 옆에 써 있으면서 그거 한번 구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 중심으로 딱 박스에 있는 그 공식만 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읽다 보면 아무래도 개념을 잡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념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좋은 개념 강의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급한 입시생이다 그럴 때는 개념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기도 하지만, 처음 개념을 잡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준비했고요.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참고로 공부를 했는데, 개념을 듣고 나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완전히 내게 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막연합니다.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야? 복습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복습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개념은 익혔다. 근데 이거에 내가 완벽하게 익힌지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가 있는데, 증명 다시 해보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설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뭐 유도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개념의 정의와 간단한 정리를 증명해 줬다든지 그런 파트가 분명히 개념 설명 자체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럼 복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훑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 등장했던 증명들 있죠. 그 증명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펜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시는 게 필요한데,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땠어? 눈으로 봤을 땐 됐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손으로 해보니까 의외로 어려운 거야. 의외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손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증명해보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뭐라 그래요? 수학의 숫자가 당연히 숫자가 있죠. 숫자를 의미하는 숫자겠지만 수인 글자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수를 써가지고 손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할 정도로 증명은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여러분이 해보는 것이 많이 다르고요. 직접 여러분이 해보다 보면 뭔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간다 이런 느낌들이 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습하는 단계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지, 세상에는. 사실 수학을 못하거나 수학을 싫어하거나 수학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강의 다시 하기. 강의를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막 했잖아요. 선생님이 강의를 막 해줬어. 그럼 그걸 듣긴 듣고 이해가 간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지금 이해가 간 건지 안 간 건지,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간 건지 안 가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지 안 될지가 막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보통 네가 선생이 돼서 강의를 다시 해봐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좋은 방법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점도 있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의를 다시 해보라는 거는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 들었다고 이해를 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이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다시 해보다 보면 얘를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막힌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걸 채워나갈 수가 있어서 강의를 다시 해보는 복습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가끔 학생들이 공부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다시 해보라는 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말한 다음에 요거 말한 다음에 요거 말한 다음에 요거 말했다를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네가 강의 다시 해볼래? 라고 하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리피트를 하는 거야. 다시 막 똑같이. 그럼 리피트를 끝내고 나면 이번에 성공적으로 리피트가 되었어. 선생님이 처음 말한 것부터 끝 말한 것까지 내가 다 외우다시피 되었어. 아무리 외워져 있어도 그게 행동 양식이 성립되어 있지 않거나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응용되지 않는 상태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개념이 잡힌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 강의 다시 하기 좋은 건데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의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전달한다. 새로운 학생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내가 제대로 설명해서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읊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의할 때 뭐가 좋겠어요? 선생님이 했던 예와 다른 예를 들 수 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해 나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까지가 되면 뭐야? 자기가 개념을 익힌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개념 학습법을 좀 듣다 보면 개념이라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이었고, 이어서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